네,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네. 코스닥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코스피가 0찜찜하네요. 오늘도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되면서 이거 추세를 이렇게 전환을 돌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죠? 일단 좀 기대를 했었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장중에는 좋았거든. 장중에 괜찮았습니다. 물론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수가 안 좋았을 뿐인데 시장에서 개별주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표님 말씀을 하신 대로 이제 찜찜한 거가 좀 어쩔 수 없거든요. 왜냐면은 오늘 제가 장 끝나고 시향을 쭉 시향 써주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증권사마다. 그런데 혹은 어떤 분들에 따라서 7일 만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했는데 오늘 동시호가 때 마이너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40포인트, 거래소 기준으로 마이너스 1.7포인트 빠져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굳이 말을 지어내자면은 외국인들 매도 혹은 외국인 선물 매도 때문에 일단 지수가 7일 연속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지수 분위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잠깐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오늘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 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팔았었는데 오늘 현물을 많이 팔았거든요. 현물이 3,700억 그리고 선물도 6,100억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요 오늘. 그런데 기관도 팔았습니다. 3,500억 정도. 옵션 만기임에 불구하고. 근데 요거를 좀 시간대별로 좀 볼게요. 시간대별로 그래도 좀 줄인 게 여기 좀 보시면은 지금 기관을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고 있다가 동시호가 들어가서 3,000억 매수하던 거를 이거를 2,800억 매도니까는 동시호가 때 5,800억 때린 겁니다. 야, 기관에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만기일 때는 일단 롱숏 트레이딩이라든지 그치, 마지막 그 몇 분이 되게 중요하잖아. 네. 그것 때문에 있었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매도하는 거의 주체는요 여기입니다 대표님. 금융투자. 그러니까 금투. 우리가 12월에 배당 차익 일부 거래 때문에 기관 투자, 특히 금융 투자가 매수를 많이 했고 그것이 아마도 1월 초 정도의 1월 중에 대부분 소진이 되는데 그것의 물량이 마지막에 또 한번 나오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6천억까지 때리다가 그래도 2천억은 장중에 동시호가 때 감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분들은 3천억을 사다가 3,400억, 800억을 더 샀죠. 아마도 삼성전자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은 거고 오늘 사실은 어제 오후부터 오늘 넘어올 때 그 이슈가 있었죠. 아마 저희 시간에 다뤘던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 상속세 마련 위해서 네. 블록딜 한다고. 블록딜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블록딜 하는 가격대까지는 빠져서 시작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대 정도 빠져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 0.5%로 감아 올렸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느 정도는. 그리고 가장 블록이 심한 종목이 삼성 SDS거든요. SDS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할인된 가격 4%대를 기억을 하는데 보시면은 시가가 거의 1%였다 장중에 많이 4% 갔다가 그래도 한 3% 정도까지 어느 정도 밑에 조금 땡겨서 끝났다는 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크니까는요. 그래서 오늘은 만기일 일부 효과와 그리고 안타깝게 좀 빠지긴 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더라도 그나마 조금 나았다. 왜냐하면은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을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는 개별주들까지 다 빠질 때 그러면은 시장의 웬만한 참여자들이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수가 그 다음부터 빠져요. 네. 그런데 오늘은 그러더라도 오후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움직였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ETF 승인 났지 않습니까? 코인이요. 그래서 요거 이슈 때문에도 움직인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GPT 스토어라든지 여러 가지 막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는 해볼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 이게 알 수 없어요. 진짜 장중에도 많은 분들이 좀 기대감에 네네. 미국 시장도 좋았고 맞아요. 홍콩 증시도 오늘은 올라주고 있었고 맞습니다. 강한 모습.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봤는데 네. 자,
일단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죠. 네. 이게 증시에는 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받침이 된 아침에 발표를 했으니까는 오전에 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발표하고 뭐 장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오늘 이제 한국의 총재가 이제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확신드리고 싶은 거는 제목을 이제 뭐 레포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아직 다 줄 수 없다라고 써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금리 인하 기대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단 6개월 이내에 인하 실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하신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3개월 이내 인하 검토 같은 경우는 시기상조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지금 물가라는 유가 안정 때문에 추가 인상에 가는 필요성을 강도는 낮출 수가 있는데 이게 안정 범위 확인은 연내에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근데 막상 우리가 PF 때문에 태원건설 PF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현재 정부의 미시 대응이 진행 중이며 한은의 거시 정책은 경제 상황에 충격이 크게 발생해야 대응한다. 그러니까 하나 터져서는 그렇게 크게 정책이 발동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돌려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가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라 그래서 그 고금 장기화 때문에 지방 기업 지원 한도를 6조에서 9조 원 정도로 올렸다고 하고요. 그 대부분이 어찌됐든 금리나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일부 유지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연내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시장에서 호흡이 됐다라고 일단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오늘 코스닥 시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았다. 네네. 근데 사실 우리가 애플 같은 회사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또 크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우리 예. 기업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애플 정책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미국에서는 MS가 시총 1위를 탈환하느냐에 대한 뭐 좀 그런 가능성? 네. 이것이 또 예,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일단 주식들. 지금 오늘 나온 뉴스도 애플 아이폰 점유율이 중국에서 좀 빠지고 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한 9월에서 10월로 돌아가 보면은 어떤 뉴스가 많았냐면 화웨이 효과, 메이트 60 효과 때문에 애플 위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기존의 아이폰의 유저들의 뭔가 충성도라든지 기술력 이런 것들 때문에 연내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 LG 이노텍이라든지 기타 주가가 그때 반등 나왔었고. 그런데 오늘 뉴스가 뭐냐면은 쉽사리 그게 회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이폰의 점유율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어려운데 잠깐 화면 보시면은 네. 수치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이 원화환산을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3,801조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3,734조예요. 아, 이제 아슬아슬하네. 대표님 이게 그 얼마 차이 안 나고 진짜로 여기가 몇 프로 살짝 빠지든 이렇게 올라오든 요거만 좀 바뀌게 되면은 진짜로 이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바뀌면 그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의 그 1등을 보는 그런 느낌은요. 굉장히 시그널이 커요.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아시죠? 그냥 한 번에 그냥 AI입니다. AI. AI 시대 정신의 반영이라는 게 만약에 1등이 된다. 오늘 밤에도 당장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AI 관련 종목이 한 번 더 튈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리는 중이고 보시면 아시죠? 엔비디아는 지금 신고가입니다. 오늘 저희가 시장에서 화가 나는 제일 큰 이유는 엔비디아가 신고가인데 하이닉스는 좀 그렇지 않은데 삼성전자가 빠졌고 다른 소부장 관련주들이 안 움직였다는 게 아마 HBM 관련주들이라든지 기타 종목들 들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화가 나실 거예요. 그렇지. 예, 이게 저는 핵심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걸 역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0월달, 11월달에 장이 올라오면서 HBM 관련주가 좋을 때 엔비디아 신고가 첫 쓰는 날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와 지금 다른 게 무엇인가? 제가 보기에 엔비디아는 똑같거든요. 네. 똑같은데 조금 좀 그 다르게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가 CES라든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CES 둘 다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뉴스는 조용하죠 지금. 오히려 그렇죠. 그 전이 더 시끄러웠고요. 근데 엔비디아는요 둘 다 발표하는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CES에서 우리가 GPU 관련 민간 GPU 이렇게 발표를 좀 하기도 했고 아마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AI 의료 관련 같이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엔비디아를 보는 시장 반영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제가 그 전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좀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AI 의료 발표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AI 의료 관련 이런 것들도 지금 회자가 좀 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 플로우를 잘 살펴보자 같을 경우도 일종의 뭐 시장이 좀 키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올라갈 거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잖아요. 브로드컴이라든지 약간 AI 확산돼서 뭐 설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칩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좀 추세적으로 되면은 오히려 우리 장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종목 갈 때 우리 장이 더 셌었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상승을 했을 때 참 그 반가운 그 그렇죠. 섹터 종목들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차 전지주 그렇죠. 관련해서 예. 에코프로 BM. 맞아요. 오늘 진짜 둘이 다 오랜만에 비슷하게 같이 큰 상승을 했어요. 오늘 대표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시장이 뜰 때마다 좀 변곡이 있을 때마다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분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때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바이오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매매할 때 장이 많이 빠지다가 장이 반등 나올 것 같을 때 코스닥을 사기에는 좀 그렇고 조금 변동성을 좀 더 수익을 날라고 했을 때는 그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샀었거든요. 네. 몇 년 전에. 그런데 에코프로 그러면 그 종목 그 시총 상위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가 하이닉스, 삼성전자인 것처럼 시총 상위 한번 딱 뜨면은 그 다음에 코스닥 좋아지는 것처럼 똑같이 에코 그룹주들이 좀 떠야지 시장이 저는 그 다음부터 뜨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봤을 때는 물론 코스피 하락은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오늘 에코 그룹주들이 에코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나름 시장이 0.8%밖에 안 떴는데 에코프로 BM 4% 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아직은 시향이 조금 걸릴 수 있더라도 시장이 간다면 에코 그룹주들도 적어도 한 두세 번, 한두 번 정도의 연속성은 보이지 않을까. 이게 대부분 분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에코 그룹주에 가면은 조금 다른 종목들이 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약간 좋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수급 다 빨아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그때 쭉 보니까는 그거 다음에는 또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일부 코스닥 150 선물이라든지 이런 선물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시장이 반등 기조에 있을 때 먼저 아마 에코그룹주를 매매하는 일종의 선수급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저는 좀 윤택하게 만약에 시장이 돌린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2차전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있는데 12월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나아집니다. 지금. 그러게 그러니까 예. 지금 4분기에 대한 그 실적이 네. 조금 생각보다 좀 괜찮은가?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그것도 맞는데 오히려 4분기 실적은요 저희가 잘 안 보거든요, 대표님. 하긴 1분기에 대한 기대가 맞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차피 12월 다 지났는데 12월에는 4분기는 아시다시피 뭐 그 직원 인건비라든지 뭐 선수금부터 시작해서 재고 자산 평가부터 시작해서 그 컨센서스를 동의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4분기보다 1분기를 봐야 되는데 조금씩 그 레포트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물론 제가 너무 좀 좋게 봐서 그런가요? 어찌됐든 1분기부터 확인하자라는 것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확인이 조금씩 여러 가지 테크들이 있을 텐데 하나둘씩 확인하면서 주가는 올라가니까는 조금 어느 정도는 적당히 좀 보고 있으니까는 뭐 당장 뭐 내일부터 급상승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분위기는 12월보다 많이 나아졌다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이 에코프로 BM도 오늘의 참 특징주라고 네네.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카카오 그룹주가 오늘 진짜 불을 뿜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카카오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카카오는 언제 얘기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 투자자분들이 반기는 종목이긴 하죠. 그리고 참, 아니 반기는 것도 있지만 지겨워하는 그렇죠.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도 저희가 빠질 때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님. 지금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카카오에 나온 최근 레포트를 다 읽어봤습니다. 카카오를 분석한 봤는데 요약을 하면은 실적은 아직 좀 일러 보인다. 그런데 경영적으로 쇄신이 좀 기대된다. 이런 부분이 좀 단서 조항으로 좀 써 있고요. 그 일부 목표가 상향한 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를 가족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올린다. 근데 여기서 목표 주가 올리는 게 PS를 3배 적용하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평균 PS에 반영을 시켜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시대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작년이랑 우리가 실적 측면을 봤을 때는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건 없을 겁니다. 이것을 저희식으로 얘기할 때는 멀티플을 다르게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멀티플을 다르게 주는 시기에는 뭐가 바뀌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매크로가 바뀌거든요. 매크로가 바뀌는데 어찌됐든 지금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고 지금 3월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앞두고 나서 이렇게 플랫폼 기업들을 바라보는 멀티플을 조금씩 좀 우리식으로 좀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카카오 안에서도 헬스케어라든 AI 이런 서비스는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충분히 있는 거고 오늘 제가 쭉 보니까는 카카오 브레인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안에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카카오를 좀 눌러보다 보니까는 그 자녀의 프로필을 AI로 만들 수가 있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는 건당 900원 정도 세일을 하더라고요. 세일하고 할인, 그렇죠. 너무 옛날 용어가 세일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솔직히 당장 그게 영업이익 단에서는 변화는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그런데 아시죠? 최근에 우리 종목들을 움직이는 거 보면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약간 실적단보다는 약간 내러티브 단으로 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주식용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멀티플 변화, 멀티플을 조금 더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따 얘기를 조금 땡겨서 말씀드리자면 어제부터 결제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멀티플입니다. 그것도. 실적은 비슷할 것 같은데 멀티플을 기존에 10배 줬던 걸 15배 준다. 이런 식의 좀 있어요. 그 우리 투자자분들 제가 오늘 장중에도 뭐 고객들한테 한두 번 얘기를 드린 내용인데 주가를 바꾸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실적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같은 섹터를 볼 때 그 산업군의 멀티플을 얼마큼 더 후하게 주느냐 덜하게 주느냐 이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단어가 레포트에 있을 때요 시장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영하고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결론적으로 카카오는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멀티플을 더 받는 거다. 실적을 열어봐도 와 이런 건 아마 1분기도 14분기도 잘 안 보일 거다 아마도. 그렇지. 그렇지만은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리즈너블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있죠. 오늘 페이 야, 21% 상한가까지 갔다 온 것 같아요. 거의 갔었습니다. 거의 근처까지 26%까지 갔었죠? 갔었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카카오 그룹주들이 약진했는데 카카오 오늘 게임도 잘 움직였고요.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움직였는데 좀 이렇게 볼까요? 지금 페이는요 솔직히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아까 제가 결제를 약간 땡겨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결제로 얘기하면 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 여러 가지 대표님도 저희 그때 저도 이제 솔직히 제가 결제 관련주는 저희가 12월에 저 대표님이랑 몇 번 얘기하긴 했었어요. 왜냐면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그렇지. 근데 그거를 기다리는데 안 움직이더라고. 근데 어제부터 증권사 레포트가 탁 되니까는 세게 움직이더라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를 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선배님들도 아침 매일 말씀을 잘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 대한통운 네. 이것만 지금 수혜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도 이제
정말 어떤 서비스나 어떤 걸 받게 될까? 내가 그리고 우리 네. 직접 실험했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물건을 10개나 주문했다니까. 저 벌써 지금 3번째 샀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뭐 9,000원, 신발 한 켤레 맞아, 9,000원, 뭐 12,000원. 그래가지고 내 신발을 5켤레인가 샀어요. 그래봐야 한 7만 원? 맞아요. 네. 근데 어쨌건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뭘 느꼈냐면은 이렇게 결제를 하는데 난 카카오페이를 잘 안 써요. 왜냐면 왜 이게 현금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맞아요, 페이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카드로 나가야 맞아요. 이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가 확인할 수도 있고. 확인하기도 좋고 그래서 전부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게 제일 편하게 위에 올라와 맞아요, 있고 맞아요. 제일 편하게 돼 있어. 맞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카카오페이를 쓰게 되고 그게 경험이 되니까 맞아요. 다른 곳에서도 카카오페이를 그냥 쉽게 쓰게 되더라는 거지. 사실은 제가 아까 그 카카오 그 브레인 말씀드렸잖아요. AI 프로필 작성하는 그것도 제가 그 테무하다가 거기서 연관이 뜨니까 제가 눌러보다 보니까 나온 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그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거를 지금 당장의 카카오페이의 경영 여건이라는 봤을 때 좀 찾아보니까 또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반영을 한다라는 거, 주가라는 게 좀 이렇습니다. 그거 보면은 기대감을 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카카오 그룹 중 페이 이런 오늘 대량 거래 터졌잖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거는요 일부 쇼커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차트를 좀 길게 당겨 진짜 보면은 저런 거래량이 터졌는데 거의 윗꼬리가 저 정도밖에 안 달렸다는 건 정말 깜짝 놀란 일이에요. 계속 쇼커버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죠. 공매도 금지도 다 굉장히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한번 오를 때 이렇게 오르잖아요, 대표님. 그렇지. 저번에 처음 올랐을 때 제가 찐시한 것 같은데 그때도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의 특징을 조합을 하자면 몇 년 계속 빠진 겁니다. 그럼 이때 동안 공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는 하나의 뭔가 탁 바뀌는 뭔가의 그 이벤트가 이런 식으로 주가를 폭발시키고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폭발 거래가 나오면은 적어도 45,000원대는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그러니까는 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5만 원 위에서 여기서 매매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부 트레이더들도 오늘 딱 보고 이제 매매 들어갈 거예요. 이제. 내가 해볼만 하겠는데 쇼크업 하면 더 들어와?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더 올라가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주가는 제가 사무실에서 후배들 선배들 맨날 우리 항상 얘기지만 올라야지 좋은 겁니다. 올라야지. 그러게 이거 한 이틀 후쯤 아마 수치가 나올 텐데 맞아요. 예. 공매도가 얼마나 근데 오늘 외국인의 그 매수가 어디 갔지? 어느 정도 잡혔죠? 외국인이 지금 한 10만 주 가까이 잡혔어요. 맞아요. 예. 기관이 25만 주. 네. 그렇지. 기관도 뭐 공매 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이게 지금 요걸 수급을 봐서는 이게 공매 얼마나 쇼커버 된지는 몰라요. 그렇지. 예. 그런데 그냥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추정이 되는데 경험적으로 이런 식의 폭발적인 매수세는요 거의 쇼커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쇼커버는 기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그런 좀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일단 뭐 주주분들은 다행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폭발한 날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관련주들은 그동안 정말 오래 들고 있으신 분들 맞아요. 그만큼 우량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응을 못한 초보분들이 워낙 우량주라고 생각해서 많이 가졌어가지고 그때 국민주였죠. 그렇죠. 15만 원 갈 때는 정말로. 네, 하여튼 많이 좀 손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더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에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에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